위클리 브리핑 투자 전략 시작합니다. 이번 주 투자 전략 이성훈 연구원, 심수빈 연구원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에 뉴욕 증시가 급락을 한 뒤에 출발을 하는 국내 증시여서 많이들 좀 긴장하고 보시고 계실 것 같은데, 이성훈 연구원님, 지난주 뉴욕 증시의 하락 원인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네,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미국 증시가 크게 하락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경기 지표가 둔화된 점이 아무래도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좀 후퇴시켰다라고 보고 있고요. 좀 세부적으로는 그 서비스업 PMI가 이제 발표가 되었는데 이게 2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 지수도 이제 전월치 대비 크게 둔화를 했고, 사실 최근에 이제 소매 판매 지표도 부진하게 나왔고, 그 전주에는 이제 월마트 가이던스가 어느 정도 이제 실망감을 조금 보이면서 전방위적으로 좀 소비 둔화가 좀 나타나는 흐름이 그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후퇴시키면서 증시의 급락을 좀 유발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소비 심리가 안 좋았다, 그리고 서비스업 지표가 안 좋았다라고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게 좀 관세 리스크랑 좀 맞닿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거기다가 기대 인플레이션까지 급등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관세 리스크가 이제는 실제로 우리 소비 심리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고 봐야 될까요? 네, 일단 그 금요일에 발표된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이 아무래도 이러한 부분을 좀 반영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게 1년이랑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모두 이제 전월 대비 크게 상승을 하면서 경기 지표도 둔화를 하고 있는데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을 하면서 좀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가능성도 좀 대두가 되고 있는 거고요. 이게 아무래도 트럼프 관세 정책이 향후에 이제 물가 상방 압력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이 반영이 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서베이에 기반을 하다 보니까 결국 향후 이제 트럼프 정책 행보가 어떤 식으로 보이느냐에 따라 이러한 소비 심리도 가변적으로 좀 변할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트럼프도 사실 기본적으로 이제 물가 하락을 좀 지지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 물가 인플레이션 조짐이 아마 보일 경우 이에 대한 제동을 어느 정도 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좀 물가가 재상승하는 그림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이게 다 심리 지표여서 심리를 반영하는 건 관세 리스크가 부과가 되기 시작하고 이제 슬슬 현실적으로 좀 우리에게 위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모두가 하잖아요. 그게 그 결과가 반영된 그런 숫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봤듯이 주식시장도 이게 다 적응을 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리에도 이게 내성이 좀 생기고 적응을 하기 시작하면 또 변화가 있지 않을까, 긍정적으로 바뀌는 변곡점을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내심 좀 기대는 하고 있는데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기는 합니다. 조금 긍정적인 해석을 덧붙여 보자면 금리가 급락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해줄 것으로 기대를 하는 쪽으로 해석도 가능하잖아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최근에 이제 미국채 금리가 급락을 한 원인은 아무래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기 지표가 둔화한 것도 그쵸? 어느 정도 반영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더 큰 배경에는 그 베센트 재무장관이 뭐 장기채 발행 확대에 대한 시기상조, 아직까지 시기상조다라고 하면서 미국채 금리 하락을 좀 유도한 게 좀 가장 큰 배경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 금리 인하 측면에서는 사실 최근에 연준위원들 이제 발언만 살펴보더라도 트럼프 관세에 따른 이제 물가 영향을 좀 우려를 하면서 아직까지는 좀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경기 지표가 둔화되는 부분이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좀 기대감을 오히려 높일 수 있는 좀 배경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번 주에 아무래도 경기 지표가 둔화가 발표가 되면서 그 9월로 밀렸던 이제 첫 금리 인하 시점이 최근에 6월로 좀 당겨졌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이제 인플레이션 지표나 경기 지표 둔화에 따른 이제 시장 금리 영향, 그리고 연준의 이제 금리 인하 스탠스가 좀 어떤 식으로 바뀌어 갈지에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리라는 게 양면적인 해석이 가능하잖아요. 일단 금리가 급락한 상황을 놓고 보면 첫 번째로는 경기 지표가 부진하기 때문에, 미국의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떨어진 거라고 해석을 했을 때는 시장의 악재가 될 수밖에 없지만, 근데 또 이거를 연준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금리 인하를 해주면서 그 기대감이 좀 높아지면서 9월에서 6월로 당겨졌다,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하면 그것도 시장이 좋아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일단 지금
좀 단편적으로 봤을 때는 악재가 되고 있습니다만 연준의 어떤 발언들이나 앞으로의 어떤 스탠스들도 시장에 도움이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트럼프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는 관세도 중요하지만 트럼프의 움직임 중에 가장 대표적인 움직임이 이제 종전과 관련된 움직임이잖아요. 그래서 심수빈 연구원을 좀 모셔서 우크라이나 종전 가능성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좀 전쟁이 나면서 이제 에너지 가격이 좀 전반적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종전이 좀 가시화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에너지 시장 내에서 이제 광인 공급 우려가 좀 높아지면서 뭐 국제유가라던가 천연가스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하락세가 과연 장기적으로 좀 이어질 수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러시아 제재 완화가 이제 어떻게 풀리는지가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러시아에서 가스관 운영을 중단을 좀 했고요. 뭐 LNG 터미널 건설 통해서 러시아 가스를 대체해서 미국산 LNG를 받는다던가 유럽이 사실상 어느 정도 공급망을 다 확보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러시아 제재 완화의 시간이 소요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뭐 에너지 가격이 좀 급락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 후에 좀 낙폭을 좀 축소하는 흐름을 좀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경우에는 사실 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나 이런 부분들은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그러네요. 이제 종전이 되면은 어쨌든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되는 거니까 공급단에서 좀 불확실성이 풀리는 케이스라고 시장이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유가라든지 천연가스 가격이 하방 압력을 하락하는 압력을 좀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시간이 좀 많이 지났어요. 그래서 러시아 천연가스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들을 되게 많이 생각을 해놨고 또 거기서 요즘 미국이 가스를 많이 수출을 하려고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과연 가격에 얼마나 큰 영향이 있을까? 이것도 장기적으로는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기는 하네요. 근데 최근에 단기적으로 보니까 유가는 계속 떨어지는데 천연가스 가격은 좀 오르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일단 뭐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이제 수요의 계절성이 강하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겨울철은 이제 천연가스 수요가 좀 늘어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동기간에는 사실 천연가스 재고가 줄어들게 되는데 최근에 이제 1월에 이제 우크라이나를 경유하는 이제 러시아 가스관 운영 중단 소식이 좀 발생을 했고요. 그렇게 좀 천연가스 공급단에서 좀 실질적인 공급 차질이 좀 발생을 하면서 천연가스 가격은 상승 압력으로 좀 연결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뭐 러우 전쟁 발생하고 나서 뭐 미국산 LNG 수입을 유럽이 좀 적극적으로 늘려왔기 때문에 사실 미국산 천연가스 수입 증가가 계속해서 반영되고 있다라는 부분들도 천연가스 가격을 좀 올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반면에 뭐 사실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추가적인 공급 차질이 발생한 건 없습니다. 뭐 물론 러시아가 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제 석유관이 공격을 받으면서 카자흐스탄 원유 수출에 좀 차질이 발생을 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사실 미국의 원유 생산이 좀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원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천연가스랑 비교를 했을 때 이제 이동이 좀 용이하다라는 부분들도 차별화 배경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천연가스는 일단 계절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겨울이니까 당연히 상방 압력을 좀 받는 것 같기도 하고요. 러시아 가스광과 관련해서 계속 지금 고민이 시장에서는 여전히 좀 남아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또 미국에서 천연가스를 계속 수출하려고 하는 게 이게 또 가격에 좀 영향을 주고 있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거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네, 일단 뭐 미국에서 사실 천연가스는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LNG로 만들어서 수출을 하는 거 이제 그거를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는 사실 이 LNG 이제 수출 터미널을 좀 더 이상 짓는 것에 대해서 허가를 안 하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좀 당선이 되고 취임을 하면서 LNG 수출 터미널을 좀 추가로 건설하는 거에 대해서 승인을 좀 내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단기적으로 봤을 때 사실 아직 뭐 천연가스 공급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상황 속에서 사실 미국산 LNG에 대한 수요는 좀 유입이 될 수 있다라는 기대들이 붙을 수 있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사실 가격 상승 요인으로 좀 충분히 작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최근에 천연가스 가격은 뭐 주가 시장 지수가 좀 급락하거나 유가가 좀 떨어지더라도 계속 좀 방어가 되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확실히 모멘텀이 있는 약간 어떻게 보면 주식 중에 하나라고 본다면 그런 느낌으로 일단 천연가스는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최근에 시장이 조금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금값의 랠리가 뭐 금을 없어서 못 판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심상치 않다고 하던데 계속
지속될까요? 시장에서는 좀 더 높게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은 사실 최근 금 가격 상승의 좀 이례적인 부분들은 지금 금에 대한 실물 수요가 확대되면서 금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미국 연준의 이제 금리 인하가 사실 추가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고 동결 기조로 좀 흘러가면서 금에 대한 뭐 투자 심리라는 부분들은 좀 다소 약화가 되는 상황이고요. 사실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이제 ETF가 갖고 있는 금 보유량이라던가 뭐 비상업 순매수 이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보면 사실 실물 측면에서는 금 가격 상승 요인을 가지고 있고 투자 측면에서는 사실 하락 요인이 좀 공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사실 금 가격이 크게 좀 재차 상승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좀 다소 좀 예측이 불가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안전자산 수요는 꾸준히 좀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미 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가 좀 가시화되는 상황 속에서는 이제 금리가 좀 더 내려가면서 투자 심리도 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뭐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상반기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연초와 같은 급등세를 좀 재현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추후에는 좀 추가 상승의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일단 지금 한 2,900달러 근처에서 계속 등락을 지속하고 있던데 3,000달러 뭐 머지않아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단기적으로 최근에 어떤 급등이 나왔던 것처럼 탄력을 기대하는 건 조금 무리일 수 있겠다라는 관점 금값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투자 포인트들을 가지고 국내 증시에서 좀 활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코스피는 그래도 확실히 좀 잘 버틴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코스피 뿐만 아니라 유럽도 괜찮고 중국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상대적 강세가 나오는 배경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지난해 이제 미국 증시에 대한 쏠림 현상 과도했고 이러면서 이제 밸류에이션이 좀 누적이 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대한 쏠림 현상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좀 비미국으로 포트폴리오가 좀 다변화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그 딥시크발 AI 여파가 좀 미국의 M7 등과 같은 그 AI 기술주에서 좀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미국 내 이제 AI 기술주로 자금이 좀 로테이션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에 코스피가 조금 7일 연속 상승하면서 2,600포인트를 이제 회복을 했는데 그쵸. 아무래도 이러한 관세 정책에 대한 민감도도 좀 줄어들고 그리고 이제 뭐 달러나 국채 금리도 하락을 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위험산 선호 심리를 좀 부각을 시키면서 국내 증시가 좀 주요 대비 양호한 흐름을 연출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아직까지는 이제 국내 상장사 전반의 이익 반등이 나타나거나 이와 연동해서 외국인 자금 유입이 좀 추세적으로 나타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숨고르기 흐름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기관은 계속 사는데 특히 연기금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거의 끊이지 않고 들어오는데 외국인이 거기에 이제 맞장구를 잘 안 쳐주더라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상황 자체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좋은 걸 보기에도 좀 애매한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상방을 보기에도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서 외국인들이 같이 유입되지 않는 게 시장에 또 숨고르기를 유도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섹터별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를 뭐 한때 이렇게 같이 엮어서 주도주라고 얘기를 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지난주 흐름만 보면 이게 돌아온 것 같은 느낌도 좀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최근에 국내 주식시장 특성을 두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낙폭과대주가 좀 반등을 하고 있다는 점과 맞아요. 기관 수급 중심의 이제 업종별로 조금 굉장히 빠르게 순환매가 나타나는 점 이 두 가지로 요약이 가능한데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전자 자사주 매각이나 중국의 이구환신 정책으로 인해 좀 전통적인 이제 레거시 반도체가 좀 지수 상승을 견인했고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업황이 좀 저점을 통과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좀 반등을 했고 바이오도 이제 시장금리 하락 측면에서 조금 개별 종목별로 좀 양호한 흐름을 연출을 했는데 사실 앞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주도주 관점에서 이렇게 시가총액이 큰 업종이 이제 추세적으로 상승을 하려면 외국인 자금이 좀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근데 외국인 자금 유입 자체가 아직 추세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점은 아무래도 이 업종 내에서 좀 순환매 기조가 좀 지속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업종 내에서 좀 종목 선별이 좀 중요하지 않은 시기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가 오르긴 오르는데 이거 명확하게 왜 오르는지를 얘기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상승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 여전히 좀 부족하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그게 다 같이 올라가기보다는 서로 이렇게 도와주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수급이 좀 나타나는 것 같더라고요. 다 같이 올라가는 날이 진짜 이제 코스피가 많은 부분들을 해소하고 상방을 좀 더 바라볼 수 있게 됐구나라는 말씀을 자신 있게 드릴 수 있는 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중국 소비주가 또 이제 한알영해제 기대감에 정말 핫해졌거든요. 오랜만에 이 중국 소비주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사실 단기적으로는 그래갖고 이러한 그 시가총액 큰 업종보다는 이런 중국 관련 이제 테마주, 중국 관련 수혜주들이 조금 단기적으로 좋을 것이다라고 보는 게, 말씀해주신 대로 중국 정부가 이제 5월에 좀 이르면은 이제 한한령을 해제하겠다라고 이제 언급이 된 상황이고,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한중 교류에 대한 기대감을 좀 부각시키면서 중국 소비재 산업이 좀 회복이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좀 붙을 수 있는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현재 시점이 좀 중요한 게 3월 초에 이제 중국의 양회를 좀 앞두고 있다라는 점인데, 그러네요. 트럼프발 이제 그 정책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중국 이제 정부 입장에서도 아무래도 내수 부양책에 좀 초점을 맞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제 중국 관련 소비주에 대한 그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접근이 유효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정상으로 봐도 3월까지는 이 양회 모멘텀이 중국 소비주를 좀 더 상방으로 올려줄 수 있다. 그리고 다른 쪽이 안 좋을 때 이렇게 좀 빛나는 그런 재료 하나 있으면은 이쪽으로 또 쏠릴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철강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이런 경기 민감주도 요즘에 사실 관세 리스크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괜찮던데, 이게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말씀하신 양회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낙폭과대주의 반등 이쪽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둘 다 이제 어느 정도 그렇게 배경이라고 작용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 결국 중국 경기 부양책 기대감이 어느 정도 공통적으로 두 업종에 대한 상승 배경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개별적으로 보면 사실 지난주에 철강주가 반등했던 요인 중에 가장 큰 요인은 아무래도 그 중국산 그 철강 후판에 대한 관세 부과를 하겠다라는 점이 좀 가장 큰 반등 요인으로 보고 있고, 화학주 같은 경우에도 우크라이나 종전 이슈로 인해 유가가 하락하면 이와 연동해서 좀 정제 마진에 대한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지 않냐라는 기대감이 좀 반응을 했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낙폭 과대 관점에서 해당 업종에 대한 주가 상승을 좀 야기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다만 이제 해당 업종 중국 경기 민감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 부양책으로 인해 중국 경기가 조금 돌아서는 부분들이 좀 가시화돼야 이러한 부분들이 상승 흐름이 지속될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경기 민감주보다는 현재로서는 중국 소비주 관점에 좀 집중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중국 경기 이런 얘기하다 보니까 심수빈 연구원께서 좀 궁금한 게 생겼는데, 유가라든지 뭐 구리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도 양회 모멘텀 좀 받을 수 있나요? 아무래도 지금 유가나 이제 구리 가격에는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네. 이유는 일단 지금 원유 수요가 사실 가파르게 늘어나는 데가 사실 OECD 국가는 거의 이제 증가세가 거의 횡보하는 수준으로 좀 그래요? 전망치가 나오고 있고, 비OECD 국가 중에서도 이제 중국이랑 인도를 좀 중심으로 원유 수요가 계속해서 좀 늘어날 거다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 이제 뭐 양해에서 경기 부양책이라던가 이런 경기 모멘텀들이 좀 살아나는 모습들을 보인다라고 하면 사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원유 수요 기대감이 좀 높아질 수 있고요. 그럼 충분히 이제 유가에는 좀 상방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말씀해주신 이제 구리 같은 경우는 사실 비철금속에서 가장 높은 이제 수요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가 중국입니다. 그쵸. 보통 이제 전체 수요에서 한 50%를 중국이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중국 경기 흐름에 따라서 사실 가격이 좀 움직인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뭐 기본적으로 구리 같은 경우는 뭐 중국의 이제 뭐 전통적인 인프라 투자나 이런 부분에서도 사실 수요가 많지만, 최근 들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 이제 미국에서 전력 수요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얘기가 맞네.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구리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좀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가격이 오르지 못했던 부분들은 아무래도 중국 경기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있었기 때문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양회를 앞두고 좀 다시 살아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인다. 그리고 중국이 이제 양회에서 적극적으로 뭔가 부양책을 좀 쓰겠다라던가 아니면 인프라 투자를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좀 가시화된다라면 사실 구리 가격 단에서도 이런 모멘텀을 좀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 좋습니다. 왜 최근에 사실 중국이 경기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그 시기가 너무 길었기 때문에
중국 소비주라는 얘기를 하기도 뭐 양회 모멘텀, 경기 부양책 얘기를 하기가 되게 민망했었던 그런 시기들이 되게 길었는데 다들 포기하고 계셨을 때쯤에 또 이렇게 조금씩 살아나네요. 이번에만큼은 좀 다른 모습 보여줄 수 있을지 중국 관련 뭐 경기 민감주까지는 모르더라도 소비주에만큼은 조금 기대를 걸어봐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주목해야 될 이벤트 한번 정리해보고 마무리할까요? 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지표들이 대기를 하고 있는데 매크로 지표상으로는 가장 중요한 게 아무래도 주 후반에 예정되어 있는 미국의 PCE 물가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이전까지 이제 CPI나 PPI가 다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물가에 대한 우려를 좀 높인 상황에서 이 PCE 물가에 대한 그 부분도 이제 중요성이 굉장히 크게 다가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연준 의원 발언들도 대기를 하고 있고 화요일에는 이제 국내 한은의 이제 금통위 금리 결정도 원달러 환율에 미칠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요번에 그 내린다라는 전망이 우세하던데. 네, 거의 확실하게 그렇군요. 금리 인하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부분이 사실 원달러 환율에 미칠 영향은 주시장에 조금 어느 정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유념을 해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기업 실적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엔비디아 실적입니다. 그쵸. 네. 이게 최근에 M7을 중심으로 미국 AI주도 조금 주춤을 하고 있고 또 지난주에는 팔란티어도 급락을 하면서 AI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 심리도 좀 훼손이 됐는데 이 엔비디아 실적이 결국에는 그 AI에 대한 투자 심리를 어떤 식으로 개선을 시킬지에 대해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조금 분위기가 안 좋아졌기 때문에 마치 좀 산 넘어 산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오히려 그게 결국 시장이 좋은 쪽으로 해석이 된다면 또 오히려 계속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주 내내 조금 긴장은 해야겠지만 그렇다고 너무 과하게 비관할 때도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씩 주의를 높여가면서 그러면서 시장의 돌다리를 잘 두들겨보고 이번 주를 잘 지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투자 전략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